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자, 2026년이 시작이 되면서 트럼프가 아주 많은 발표들을 했는데요. 마켓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자,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잡아들인 것을 시작으로 디펜스 분야의 버짓을 500조 원 이상 늘리고 부동산 시장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MBS 혹은 Mortgage Backed Security들을 200조 원 이상 사들이고 있는데요. 이런 모든 정책들과 현재 인플레이션과 레이버 마켓이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눈 영상은 제가 페이천 서비스 멤버분들과 최근에 진행했던 줌 미팅 중에 일부를 편집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제 개인적인 의견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줌 미팅 영상을 보도록 하겠고요. 전문가분들께서 2026년에 가장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인공지능 분야의 30개의 주식들을 정리한 리스트가 있는데요. 이 리스트를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2026년 30개의 주식 리스트를 클릭하셔서 이 테이블을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CPI랑 PPI랑 CPE라는 그 세 개의 수치가 있는데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이게 중요한 이유는 역시나 미연준이 이걸 보면서 이제 금리 결정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데, 일단 인플레이션이 CPI 수치가 여기 보시듯이 2.6%가 나왔어요. 전문가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낮게 나왔죠. 그리고 3% 밑에, 그러니까 2%대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죠.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가 예전에 관세 정책을 하고 이걸 적용하고 나서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사실 우리 실생활에 적용되고 수치로 나타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수치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수치 발표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수치가 뭐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또 다시 내리는 추세로 바뀌고 있고, 그래서 일단 CPI 수치는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것보다 낮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PPI 수치도 나왔죠. 근데 PPI 수치도 그 전문가들의 전망보다 낮게 나왔고 생각보다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그 인플레이션이 오르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안정이 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크게 걱정했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때 셧다운 이후로 인플레이션 수치가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했었는데 여전히 낮은 수치를 일단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연준이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중요하죠. 인플레이션과 레이버 마켓이에요.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그걸 잡아야 되고, 레이버 마켓, 사람들이 해고를 당하고 이제 잡이 없으면 그게 너무 심해지면 또 미연준이 금리를 조정을 해서 그걸 좀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매주 발표되는 해고 그 수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수치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지금 경기가 좋지 않아서 해고율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레이버 마켓이 좋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발표된 수치가 생각보다 좋아서 이 보시면 해고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지금 상황이냐면,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되고 있고 레이버 마켓이 만약에 좋지 않게 발표가 됐다면 미연준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레이버 마켓이 생각보다 좋게 나왔죠. 이 발표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10년 만기 국채 이자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게 뭐냐면, 지금 인플레이션도 잡혀가고 있고 레이버 마켓도 생각보다 탄탄하기 때문에 마켓이 잘 버티고 있다고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마켓이 만약에 불안하면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주식이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채에 돈을 많이 박아놔요. 그래서 10년 만기 국채 같은 데다가 많이 돈을 박아두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지만 이자율이 떨어지죠. 근데 지금 이 발표 이후에 10year treasury yield가 올라갔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지금 이 수치들을 보고 생각보다 마켓이 안정적이다라고 판단해서 10년 만기 국채에 돈을 이렇게 박아두는 것보다는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게 오히려 더 수익이 많이 날 거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10년 만기 국채에서 빼고 이제 주식 시장에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시장이 어쩌면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지표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눈여겨보는 게 이제 2, 3년 전부터 줌 미팅 할 때부터 제가 항상 눈여겨봤던 건데, 10년 만기 국채에서 2년 만기 국채율을 뺀 게 있어요. 그래서 뉴스에서 이제 소위 사람들이 뭐 inverted yield curve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통 마켓에서는 10년 만기 국채 이자율에서 2년 만기 국채율을 빼면 이게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거꾸로 됐다고 해서 inverted yield curve라고 하면서 마켓이 불안하다라는 그런 사인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뉴스에 온통 뭐 inverted yield curve, 리세션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인버티드가 되고 나서 다시 이 0을 찍고 나서 오르고 난 다음에 리세션이 지금까지는 항상 왔었어요. 그래서 이 지점 때부터 제가 좀 조심히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이후로 지금 1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보통 리세션이나 큰 풀백이 오기 전에는 마켓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요.
사람들이 마켓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걱정이 없고 마켓이 계속 오르니까 내가 있던 돈도 다 투자해서 계속 수익을 내자라는 그런 심리가 생기는 시기가 거의 왔었어요, 지금까지. 그걸 멜탑이라고 하는데, 그런 시기가 오고 난 다음에 이제 마켓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주식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마켓을 반등시킬 돈이 없는 거예요. 주식시장에 돈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마켓이 좋을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때 마켓 크래시가 오는 거죠. 근데 지금 마켓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만한 뉴스들이 너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AAII 서베이인데 앞으로 6개월 후에 마켓이 더 올라가 있을 거냐 내려가 있을 거냐 이거를 이제 전문가들이 설문조사를 하는 건데, 앞으로 6개월 후에 이 주식시장이 더 올라가 있을 거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bullish 사람들이 많을 때는 상승 모멘텀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100% 정확한 건 아닌데 bearish 사람들이 이렇게 높아지는 이 주가 8주 정도 계속 이게 bullish 게 많은 이런 설문조사가 나오면 일반 투자자들이 마켓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돈을 계속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보통 6주에서 8주 동안 이게 만약에 이 bullish 게 계속 높게 나오면 부분 매도도 하고 그러기는 해요, 저도. 그리고 마켓이 항상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항상 크든 작든 풀백이 대부분 오긴 와요. 그래서 지금 이게 2, 3주째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보면서 좀 그것도 나눠 드릴게요. 그리고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공격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핑계를 대고는 있지만 결국엔 리소스예요. 지금 오일을 뺏어오고 있죠. 미국이 지금 오일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을 잡고 나서 미국이 통제를 하고 있고 베네수엘라의 오일을 30에서 50 밀리언 배럴로 팔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팔아서 수익이 나잖아요. 베네수엘라 오일을 팔면 그 수익이 나잖아요. 그럼 그 수익도 지금 베네수엘라가 돈을 번 거지만 미국이 통제를 하면서 그 돈으로 미국의 제품들을 지금 다시 살 거다라고 발표를 했죠, 트럼프가. 이 오일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우리가 수익 주유하는 그런 오일이 있고 그다음에 좀 더 헤비한 오일이 있어요. 근데 미국이 정유하는 그런 공장들은 주유소에 넣는 그런 기름이 아니라 되게 헤비한 오일을 가지고 돌려야 훨씬 효율적으로 그 프로덕트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하고 베네수엘라가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이 베네수엘라의 그 헤비 오일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게 베네수엘라인데, 베네수엘라의 오일을 쓰지 못하게 지금 정치적으로 어떤 제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걸 깨버리니까 이 대통령을 잡아오면서 그걸 깨버리고 베네수엘라에 있는 오일을 팔고 그걸 미국도 쓰면서 결국 그 기름값을 안정시킬 가능성이 높고, 오일의 공급이 많아지면 오일이 들어가는 제품들의 가격들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기름값도 좀 안정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잡힐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지금 그린랜드도 결국에는 그 리소스들 때문에 차지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디펜스 버짓이 원래는 1 trillion 정도 됐었어요. 보시면 900 billion인데 이거를 600 billion 이상을 늘리면서 이 디펜스 섹터에 돈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분야에도 600조 원 이상의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있는 주식들도 지금 제 생각에는 만약에 트레이드를 하시는 분이시라면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 주식 분야라고 생각하고, 2027년까지 이 버짓이 1.5 trillion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 분야의 주식들이 아마도 분기적 발표를 봐야겠지만 꽤 실적들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제가 그 포스팅해드린 주식들 있죠. LMT 같은 회사나 General Dynamics, GD 같은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꽤 지금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잠시만 확인 좀 해볼까요? 그쵸. 올라오고 있죠. 많이 올라오고 있죠. 이게 이제 디펜스 쪽에 되게 대표적인 회사들인데 지금 이제 쭉쭉 이거 이제 풀백이 올 건데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분야에 지금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제너럴 다이내믹스도 지금 뭐 서서히 오르고 있네요. ABAB도 이 디펜스 쪽에 좀 눈여겨보는 주식인데 다들 지금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야도 지금 이 오르는 건 단기적인 거고, 만약에 정말 2027년도까지 그 600, 700조 원 이상 돈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이 주식들의 실적들도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트레이드를 하신다면 뭐 이런 지점보다는 이렇게 오른 다음에는 이 RSI가 너무 높기 때문에 분명히 풀백이 와요. 막 이럴 때 너무 조급하게 쫓아갈 필요 없어요. 이렇게 오르고 나면 예를 들면 이제 많은 분들이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 주가가 이렇게 쭉쭉 오르면 막 이런 지점에 사고 싶거든요. 이때 샀으면 이렇게 올랐을 텐데 또 이때 사면 더 오를 것 같고, 물론 오를 수 있어요. 근데 RSI가 지금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헤지 펀드들이 지나치게 매수를 너무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RSI가 이렇게 올라가면 무조건 한번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이 패턴이에요. 이런 패턴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주식 시장이 존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서 이제 이런 주식에 만약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 이게 높은 지점에 사기보다는 이게 분명히 풀백이 요게 떨어지면서 9SMA나 좀 크게 오면 20SMA 이런 지점까지 떨어져요. 어느 지점에서 만날지 모르겠지만 좀 더 올라가다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이런 지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저라면 이런 지점에서 만나는 강한 지지선에서 이렇게 좀 매수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이 너무 오른다고 이렇게 무작정 체이스해서 높은 가격에 사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의 MBS, Mortgage Backed Security들을 200 빌리언어치를 사라고 지금 뉴스가 나왔죠. 이게 지금 뭐냐면 트럼프가 이 200 빌리언이나 되는 이 Mortgage Backed Security, 그러니까 MBS를 사게 되면 이 본드를 사면 가격이 올라오고 이자율이 떨어져요. 그럼 그 얘기는 트럼프가 이렇게 그 MBS들을 많이 사게 되면 mortgage rate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미 이 소식 이후에 지금 mortgage interest rate이 2022년 이후 가장 많이 내렸다고 했죠,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떨어질 경우에 이제 사람들이 두 가지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전에 집을 샀을 때는 mortgage interest rate 2점 몇 퍼센트, 3점 몇 퍼센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이 만약에 지금 6%, 7% 이러면 이 집을 팔 이유가 없어요. 내가 지금 2점 몇, 3점 몇에 지금 이자율을 픽싱을 해서 집을 샀는데 굳이 새 집을 사가지고 이자율을 두 배나 더 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파는 사람도 많지 않고 거기다가 이자율이 이렇게 높으면 사는 사람도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지금 몇 년간 거의 플랫했죠. 근데 트럼프가 이 분야도 지금 다시 활발하게 살리기 위해서 지금 요 200 빌리언어치 MBS를 사면서 이자율을 낮추면 그동안 집을 사고 싶었지만 이자율이 너무 높아서 못 샀던 사람들도 살 수 있고 집을 팔고 싶었던 사람들도 내가 이제 뭐 3%에 샀는데 만약에 이게 5%나 4점 몇 퍼센트 떨어진다. 그럼 뭐 팔만도 하죠. 7%랑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이것도 좀 지켜봐야겠지만 하우싱 마켓도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고 이 분야의 주식들도 눈여겨보고는 있어요. 제가 막 이런 뉴스에 트레이드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체이스해서 트레이드 하진 않는데 이것도 포스팅 제가 해드릴게요. 이게 하우싱 관련된 주식들이거든요. 이제 모아놨는데 이렇게 오르고 있죠. 주식들이 오르고 있어요. 오르고 있고 아마 점점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트레이드를 하시는 분들은 디펜스 분야랑 이 하우싱 분야도 볼만한데 역시나 이렇게 오르고 나면 이 주식은 이 9SM이랑 반드시 만나요. 반드시. 그래서 다시 오르더라도 9SM이랑 만나서 반등을 하지 이대로 쭉 올라가지 않아요. 주식들은. 그래서 주식이 이렇게 막 오른다고 해서 조급하게 이런 지점을 살 필요가 없고 이게 강한 지지선까지 보통 9SM인데 이럴 때 이 지점과 만났을 때 이 모멘텀이 아직도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다면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시면 이제 트레이드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저는 올해도 돈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리세션이 오기에는 지금 돈이 들어올 트리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풀백은 분명히 올 수 있거든요.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큰 풀백이 오기 때문에 풀백이 와줬으면 좋겠는데 풀백이 오더라도 리세션으로 가기에는 아직은 그런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거는 마진이에요. 마진이 너무 높아요. 마진이 또 올라갔어요. 사실 1 트릴리언을 넘었던 적도 없는데 지금 1.2 트릴리언이 넘어가고 있어요. 마켓이 계속 좋고 지금 돈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헤지 펀드들도 당연히 이런 걸 알겠죠. 주식시장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돈을 빌려서 빨리 이 상승 트렌드에 타가지고 돈을 빌려서라도 그 수익을 더 내자라는 생각으로 마진을 계속 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마진이 계속 올라가다 보면 풀백이 왔을 때 훨씬 큰 풀백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직도 현금을 두고 있는 이유는 상승세가 보이긴 하지만 현금을 아직 두고 있는 이유는 이 마진 때문이에요. 이게 빨리 마진콜이 걸려서 이게 좀 풀어져야 돼요. 사실 지금 다른 뉴스는 다 제치고 가장 걱정이 되고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항상 포스팅을 해드리고 좀 나눠 드릴게요.